웨이리스트는 그냥 불합격인데.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원장 더스티입니다. 오늘은 보딩스쿨 웨이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그 라이언 아카데미에 그 웨이리스트 걸렸을 때 풀려나는 법 이런 거 관련돼서 포스팅한 글이 있거든요. 3월 10일 날 보딩스쿨 발표가 난 다음에요.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보딩스쿨 관련돼서 웨이리스트 걸렸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 질문만 몇 명이었지? 총 15명의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라이언 아카데미 오셔서 그 상담 받으신 분은 한 10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5분 같은 경우는 줌으로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단 보딩스쿨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웨이 떨어졌으면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웨이리스트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웨이리스트가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그거에 관련된 상담을 하다 오셨는데 대부분 다 한 15분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3분 빼고는 전부 제가 볼 때는 그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 한 달 동안 그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물론 안타깝죠 부모님들께서. 왜냐면은 그게 차라리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예를 들면은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연애를 하는데 난 너가 좋아? 아니면 너가 싫어?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한데 내가 너를 지켜봐 왔었어 뭐 이렇게 버리면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합격을 딱 처음에 받아버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왔는데 이거는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이렇게 웨이리스트 된 것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거든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냐면 그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비교를 하시게 되잖아요. 주위에 아시는 지인의 쟤는 우리 아이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쟤가 디어필드 들어갔지? 우리 아이는 주니어 보딩을 다니고 있는데 왜 주니어 보딩에서 잘하고 있는데 탑티어 1은 무조건 갈 줄 알았는데 왜 다 떨어졌지? 뭐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리스트를 받게 되시면 부모님께서는 누우세요 대부분. 왜냐면 너무 슬프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갔다가 못 가는 거. 차라리 속 편하려면 불합격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합격에 대해서 상담하셨던 부모님들이 물어보셨던 거,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모든 보딩스쿨에서 왜 웨이리스트가 필요하냐면요. 3월 10일 날 합격증을 갖다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그 보딩 스쿨을 탑티어 1 학교들을 지원할 때 카운셀러가 선별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스크리닝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한 학교에 초트를 지원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초트를 지원하게끔 안 하고요. 하치키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하치키스, 그러니까 한 학교에 몰리는 거를 좀 방지하게 돼 있어요. 주니어 보딩 학교 같은 경우는. 페이스쿨 같은 경우를 딱 보면 너는 이런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는 또 이런 학교를, 만약에 이 학생 같은 경우 하치키스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초트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서로 너무 많이 그 학교에 지원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글그룹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플레이스먼트 카운셀러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교들을 전부 지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요. 카운셀러랑 서로 교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니어 보딩 학생들은 너무 한 학생한테 몰표로 합격 오는 걸 좀 약간 방지하는 걸 갖다 하는 게 주니어 보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DIS, TCIS, 그 다음에 뭐 KIS, 그다음 제주, 아니면 판교, 아니면 SIS, 특히 뛰어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탑티어 1에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합격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한 학생이 여러 군데 많은 좋은 보딩들을 합격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합격을 줬던 다른 이렇게 합격생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합격생들보다 약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좀 합격시키긴 하거든요. 그래도 학생들이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웨이리스트에서 학생들을 뽑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리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은요.
오셨던 부모님들이 모두 저에게 질문했던 것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주니어 보딩 입학 담당자랑 얘기했었을 때도, 그러니까 학교에도 주니어 보딩은 학교에 카운셀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셀러랑 같이 이야기를 해도 이 질문들은 부모님들한테 우리나라 부모님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혹시 웨이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학생들의 랭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학생, 티어 1 그룹이 있어서 첫 번째 웨이리스트에서 랭크가 돼 있어서 이 학생이 만약에 결손이 나게 되면 이 학생을 갖다 뽑느냐 이런 걸 갖다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웨이리스트에는 탑티어 1 보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이제 4월 10일이 딱 되고 나면 이 학교로 갈 거라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학교들이 이게 학생들이 쭈르륵 비게 되겠죠? 그 학생들보다 약간 좀 충분히 많은 학생들을 뽑아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비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웨이리스트가 많이 비는 학교들이 어느 학교들이냐면 좋은 학교들이 많이 빌까요? 아니면 좀 티어가 낮은 학교들이 많이 빌까요? 맞아요. 티어 1 학교들은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웨이리스트는 보딩스쿨 입학 담당자도 얘기를 하면 랭크를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면 어느 돔이 비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데 남학생이 빈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너무 많이 똑똑한 애들이 많았다고 해서 여학생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웨이리스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도미토리에서 어떤 돔이 비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웨이리스트 작성을 해서 웨이리스트에 있는 학생을 갖다 선별해 오게 됩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웨이리스트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를 클릭하고 그 어필 레터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작성해야 되는지 부모님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얘기를 할 때 빠를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웨이리스트가 걸렸다고 하면 한 2주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웨이리스트는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학생이 합격한 학교들을 갖다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티어 1 학교를 여러 군데 합격을 했고 그 중에서 티어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가 엔더버인데 예를 들면 로렌스빌이 합격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굳이 엔더버에서 웨이리스트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웨이리스트를 유지하지 마시고 그냥 로렌스빌에 가는 걸 선택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웨이리스트가 걸렸는데 제가 지원했을 때 티어 1 학교들을 다 웨이리스트가 걸리고 티어 2 학교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그 티어 2 학교 합격한 학교에다가 노리파이를 하세요. 그래서 학교에 이 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합격을 하면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웨이리스트를 그 리메인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탑티어 1을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티, 탑티어 2를 이렇게 좀 스쿨리스트를 좀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지원을 해서 탑티어 1하고 세이프티 스쿨이 너무 낮은 티어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서 웨이리스트에 남아보는 걸 갖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기존에 합격했던 학교들과 그리고 웨이리스트 걸렸던 학교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요. 일단 어느 곳에 합격을 해서 갈 건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웨이리스트 걸린 학교에 한 2주 정도, 1주나 2주 정도 있다가 노리파이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 웨이리스트를 갖다 남아있는, 그러니까 웨이리스트 어필링 레터 폼 작성하는 시기가 언제까지냐면요, 결국 말해서는 4월 10일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드미션 그 담당자들은 보면은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그 풀이 어느 정도 차일지가 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10일 날 발표가 나왔다. 그럼 2주 정도까지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터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웨이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2021년 제가 그때 미국에서 그 보딩스쿨을 지원을 하고 학교 리비짓 때에 갔었을 때 제가 초트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답변이 나왔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웨이리스트 선정 기준은 그 성별, 젠더, 그 다음에 그레이드, 그 다음에 아카데믹 스페셜티, 어느 부분을 잘하는지, 운동, 그리고 artistic abilities, 그러니까 얼마나 미술을 잘하는지, geographic, diversity, international diversity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물론 legacy status도 있어요. 그리고 financial aid,
그리고 unique한 life circumstances.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important factors라고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도네이션에 관련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리스트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냐면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갖다 많이 분포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주기에 뭔가 아까웠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공통적으로 받았던 걸 한번 얘기 드리면 웨이리스트에서 남은 학생들은 공개하나 웨이리스트에서는 몇 명이 뽑았는지 공개를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을 때, 저 예전에 페이 그 어드미션 그 세컨더리 플레이스먼트 그 카운셀러랑 얘기하면서 몇 명의 웨이리스트가 뽑힐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같이 있을 때 같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물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들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방법은 많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공개되는지 않은, 그렇게 그런 거에 막 공개되고 안 되는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웨이리스트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저 웨이리스트에서 그 합격했던 학생들을 한 지금까지 총 왔을 때, 잠깐만. 총 7명을 봤던 것 같아요. 7명. 이번에만 아니고 토탈요. 이건 제가 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많이 받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4월 초가 되면 몇 명의 학생이 등록할지가 대부분 대략적으로 이렇게 풀이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웨이리스트가 걸리게 되면요. 4월 3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월 15일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웨이리스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이리스트 결과가 언제 알려주는지는 4월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웨이리스트가 걸리면 언제까지 답변해야 되냐? 이건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메일하고 전화가 와요. 블레어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답장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웨이리스트에서 구원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자마자 아무래도 그 웨이리스트에 남아있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웨이리스트를 남아있고 싶은 마음은 지금 학생이 합격했던 학교들보다 더 좋은 학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를 때리는 게 대부분 답이란 말이에요. 웨이리스트에 풀렸다라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시면 저는 24시간 안에 그 결과를 바로 리포팅해 주기를 알려드리기를 좀 권해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틀 뒤에 노리파이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 답변을 받고 예스를 받으면 무조건 바로 알려드리라고 한 24시간 하루 만에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이번에 왔었던 건데 이번에 비짓 가셨던 학부모님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요. 결론 이거예요. 제가 웨이리스트 합격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4월에 보면 리비짓 데이가 있어요. 합격한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와달라고 하는 게 리비짓 데이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동영상으로 또 이거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비짓 데이에 방문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웨이리스트에 걸려서 내가 거길 가기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리비짓 데이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웨이리스트에서 합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메일로 딱 억셉턴스 레터가 바로 다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등록 서류 절차하는 패키지 이메일로 오게 됩니다. 서면 서류는 따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합격생과 똑같이 그거에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웨이리스트가 첫 번째 딱 끝나고 나서 4월 15일이나 20일 사이쯤 되면 그 웨이리스트의 풀을 갖다 다 채우면요. 학교에서 이메일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번 연에 모든 학생들을 다 채웠기 때문에 웨이리스트에서 그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름에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여름에 발생한 일이 발생되면 그때 우리 학교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4월 15일이나 20일쯤 되면 딱 패스 웨일리스트 다 찾죠? 그러면 부모님들끼리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웨일리스트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6월 초에 있는 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있어요. 6월에 웨일리스트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6월에 풀리는 거는 등록금 미납이나 어떤 이슈, 파이낸셜 이슈가 있어서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기존에 뭐 원서를 보면서 약간 좀 잘못된 점이 있었을 때 이게 다시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가 잘 않거든요. 그래서 4월 15일까지 했었을 때 그 다음에도 웨이리스트에 남아있겠냐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first choice였다고 하면 그곳에 남아있겠다고 레터를 하고 기다리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4월 달에 웨이리스트 오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7명 케이스 중에서 한 명이 그 여름에 억셉턴스 받았던 케이스에 있긴 해요. 웨이리스트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도 웨이리스트로 이게 걸린 제가 오래전에도 이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웨이리스트 걸렸었을 때 어떤 자료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어필 레터를 써야 되는데 그 로그인을 해서 보시면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이 웨일리스트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웨일리스트에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를 핫키스로 설명드릴게요. 핫키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웨일리스트에 남겠습니까? 라는 걸 클릭하는 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레터를 갖다 이렇게 쫙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팁이 하나 있는데 어필 레터를 쓸 때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원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와가지고 학생이 직접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교별로 어필 레터를 갖다 써야 돼요. 근데 그 레터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월 15일 날 제출했었던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새로운 정보가 있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어필 레터를 쓸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 페이지를 쓰시고요.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아카데믹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아카데믹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는지를 갖다 증명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만약 온라인 코스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라틴 코스에서 제가 하나 샘플 같은 것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라틴 코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만큼 성적이 향상되었다라는 것 갖다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영어를 갖다 되게 항상 힘들어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영어 에세이에서 이번에 되게 좋은 결과를 냈다. 이런 아카데믹 새로운 그레이드를 받아서 성적이 향상된 부분을 보내주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국제학생이라고 하면은 뉴 테스트 스코어를 보내주는 게 좋아요. 1월에도 SSAT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1월에 SSAT 시험을 봐서 그 결과가 높게 올라간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나 아트 이쪽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서 상을 타거나 메달을 탄 게 있는지 미술 작업을 해서 새로운 뭐 엑시비전을 하고 전시회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성과낸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 어떤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했는 내용들도 되게 좋습니다. 막 레코멘데이션을 막 추천서를 막 갖다가 새로운 추천서를 어드미션에게다 보내고 막 이런 거 하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효과 없습니다. 어드미션 담당자들은 이미 그 원서를 fully review 그러니까 모든 걸 리뷰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왜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임프루브한 걸 보여주면 좋은데 막 추천서 이런 걸 보내주면 추천서를 보낸다고 걔네들이 안 받지 않을 거예요. 어드미션들은 분명히 받아요. 근데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질문도 받았었는데 웨이리스트를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학생을 뽑을 때 혹시 인터뷰를 다시 하지 않느냐? 예, 인터뷰를 하지는 않아요. 웨일리스트가 딱 걸리시게 되면 보딩스쿨에서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슬프지만 웨일리스트? 웨일리스트는 그냥 불합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웨일리스트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와서 일단 웨일리스트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웨일리스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이거가 모든 부모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셨던 거예요. 물론 이거 이외에 뭐 다른 것도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웨일리스트 풀기 위해서 도네이션 입학 막 이러면서 얘기하셨던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일리스트 걸리신 부모님들 좀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좀 힘내시고요. 웨일리스트 걸리신 부모님들께 제가 약간 조금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관리하던 학생 중에서 제가 그 지원을 했던 학생 중에서 티어 1을 다 쓰고 나머지 세이프티를 세인트존스베리를 합격해서 미국에 있는 세인트존스베리요. 합격을 해서 갔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처음에 갔었을 때는 그 학교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고 그랬는데요.
그 학교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쉬워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내서 마지막에 대학을 되게 좋은 학교를 갔고요. 또 한 학생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있어서 있다가 다 떨어지고 와서 웨이리스트 걸렸던 학생을 그 다음 년에 또 리어플라이를 해서 하치키스에 합격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티어 2 학교에서 윌리스턴을 가서 되게 아이비리그를 갔던 학생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꼭 높은 학교가 무조건 그 밝은 미래를 갖다 결정해 주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이 핏하고 가장 맞는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슈가 돼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엔도버에서 지나고 있다가 엔도버에서 10학년 때, 11학년 때 또 학교 잘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웨이리스트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갔다가 학교 지금 못 받았다고 너무 쓰라린 아픔의 고통을 갖다 받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아마 그 이번에 되게 힘든 경험이 원동력이 돼서 학생의 동기부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보딩스쿨 아이들이 왜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냐면요. 입시를 미리 한 번 더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그 단맛,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리스트 걸렸거나 불합격 되신 분들 좀 힘 많이 내시고요. 다음에는 보딩스쿨에 관련해서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막상 찍고 나니까 제가 지원했던 학생들도 지금 웨이리스트 걸린 애가 있어요.